954번부터 볼게요. 954번. 자, 얘는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가 11이다. 이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죠. 자, 얘는 3개짜리니까 이렇게 1번하고 2번 나누어서 해볼까요? 1번하고 2번 나누어서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얘는 어차피 이제 절대값이 들어있으니까 x의 범위 나눠서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x의 범위 나눠서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x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n x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니까 그냥 x겠죠? 플러스 6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1번 여기 2번 이렇게 나누어서 해보자고요. 그럼 넘어가면은 2x가 마이너스 6n보다는 큰 범위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n보다 큰 범위 이렇게 나올 텐데 어차피 이제 이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이 마이너스 3n은 무슨 수가 나오겠어요? 음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음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음수가 될 거고 두 번째 범위는 뭐 나오겠죠? 얘는 6n 6n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자연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x랑 상관없이 다 만족하는 형태죠. 모든 실수죠. 그냥 모든 실수가 될 겁니다. 모든 실수가 될 거다. 자, 그렇다면은 x는 0보다 작을 때 음수보다 큰 범위 이렇게 일단 나오겠죠.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n 이상 0보다 작은 부분 이거 공통 범위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범위를 만족하는 형태 이렇게 하나 범위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x가 0 이상일 때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x 마이너스 6n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 플러스 6n 이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그러면 마이너스 6n이 0보다 작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음수죠. 그렇죠? 음수는 0보다 작은 게 당연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에 해당이 되는 해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2x가 6n보다 작다. 그래서 x는 3n보다 작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0 이상이고 얘가 양수니까 0 이상하고 3n 사이에 있는 범위가 되겠죠. 이 두 개의 공통 범위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공통 범위. 그래서 x가 0 이상이면서 3n보다는 작은 범위 이렇게 나오겠죠. 자, 1번 첫 번째랑 두 번째 경우의 수를 우리가 나눠주면은 그걸 어떻게 해주라고 그랬죠? 합집합 해주라고 그랬죠? 그렇죠? 합집합 해줍니다. 합집합 해주면은 x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n 초과 3n 미만의 범위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모든 정수 x의 개수가 11개다 라고 했으니까 11개가 나오려면 가운데 음수랑 양수니까 가운데 0까지 포함해서 나와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5부터 5까지겠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니까 n이 모이면 되겠습니까? 12? 12가 나와야 되네? 잠깐만 마이너스 12가 아니지? 그러면 자연수 n의 값인데? 자연수 n의 값의 범위가 나오려면 n이 모이면 되지? 2면 되네? 2면 되는 거야? 그래서 n이 2면 되겠죠?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11개 나와야 되니까 n이 2 되시겠죠?
자, 다음에 955번 태영이가 또? 맞아? 그 55번 누구시죠? 이거 내가 저번에도 그래프 그려보지 않았어요? 그래프 그려보면 좀 더 쉽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응. 지수 A가 섞여 있어서 응. 이 A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정수 x의 개수가 7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물론 그냥 정수적인 풀이 방법은 뭐 답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로 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래프로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fx 왼쪽에 있는 부분을 fx라고 해봅시다. 이 부분을 fx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gx라고 한다면 어차피 gx 이퀄 2a라는 것은 상수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상수 함수가 될 거고 정수 x의 개수가 7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일 때랑 3을 넣었을 때 그래프가 꺾이고 추가창의 개수가 1이면서 덧셈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1차 함수의 절대값이니까 짝수계니까 납작하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3일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는 어차피 일정한 값만 나옵니다.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 있는 값들을 넣어주면 어차피 똑같은 값들이 나와요. x랑 마이너스 x가 없어져서.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4 나오겠죠? 그쵸? 이때의 함수값이 4예요, 4. 그죠? 자, 그 다음에 정수의 x의 개수가 7이 되게 하는 거니까 이 사이인 정수들은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죠? 일단 5개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의 기울기는 뭐 나오죠? 기울기가 2죠. 둘 다 x가 살아있으면 마찬가지로 여기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죠. 그죠? 자, 그러면은 상수함수가 어디에 걸려야 돼요? 이렇게 돼서 여기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4가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 개수가 7개가 되는 거죠. 맞아요? 딱. 자, 그러면은 이제 4 넣었을 때의 값 4 넣어주면 얼마 나오겠죠? 5에다가 1 더하니까 6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A가 3일 때부터 이 정수의 개수가 7개가 되는 거죠. 7개가. 자, 여기가 GX 2A가 이제 보면 5인가요? 그죠? 2A 값이 5가 될 때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2A가 여기가 이제 5가 되면은 무슨 값이 되겠죠? 5 넣어주면 6하고 2니까 8인가요? 됐나? 4 넣어주면 얼마나 겠지 5에다가 2니까 6이네. 2A가 6이구나. 그죠? 네, 2A가 6일 때. 네, 5 넣어주면은 뭐 나오냐면은 8 나오겠죠? 여기 2A가 8일 때입니다. 2A가. 자, 그러면 5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구멍이 뻥 뚫려 있어야겠죠? 여기는 들어가고. 그래서 2A의 범위가 6하고 8, 6 이상 8 미만의 범위일 때. 그러니까 상수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도 가능하죠? 그때 정수 7개, 밑에 x의 값이 7개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2A의 범위가 6 이상 8 미만일 때니까 A는 3 이상 4 미만의 범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되시겠죠? 풀이를 그냥 정석적인 방법대로 한다면 좀 길지만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좀 더 간단하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되시죠? 그래프 해결해 주시면 좀 더 간단하다. 자, 그 다음에 956번인가요? 56번 태영이? 고맙습니다. 교실이 왜 이렇게 덥지 맨날? 자, 956번 또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1차 부등식의 해가 8하고 30 사이다. 이를 만족하는 양수 AB에 대해서 8a 더하기 9b의 값을 구해봐라. 자, 양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해가 주어졌고요. 1차 부등식도 주어졌습니다. 좌변은 절대값 전체적으로 씌워져 있죠. 자, 그렇다면은 좌변에 있는 절대값을 풀어준다면 우변에 있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부터 그대로까지 해가 사이에 있는 범위가 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저는 x-a의 가우스 a 요거의 범위가 마이너스 b 가우스 b부터 b 가우스 b 이렇게까지가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 x만 남기면은 나머지에 다 도와주면 되겠죠? a 가우스 a 그다음에 마이너스 b 가우스 b 얘가 a 가우스 a 플러스 b 가우스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이 각각의 대응이 되는 값들이죠. 얘가 8이 되는 거고 얘가 30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연립방정식 해줄 수 있을까요? a 가우스 a를 그냥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고 b 가우스 b를 하나의 또 문자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8이고 a 가우스 a 플러스 b 가우스 b가 30이니까 두 개 더해준다면 이 a 가우스 a의 값이 38일 거고 그럼 a 가우스 a가 19 나오겠죠? 그러면 b 가우스 b는 얼마요? 11인가요? 11? 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가우스 값은 정수만 나오잖아요. 그죠? 정수만 나올 거니까 가우스 a를 뭐라고 생각해 볼까요? 정수 부분만 따져주는 거니까 어차피 얘가 양수 ab라고 했으니까 소수점 띄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우스 a를 n, 단 n은 정수라고 해봅시다. 정수도 아니지, 자연수지.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니지, 의미 아닌 정수죠. 0도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양수라고만 했으니까 단 n은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정의를 또 해줄 수 있겠죠. 의미 아닌 정수다. 자, 그렇다면은 a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범위는 n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 n 플러스보다 작은 이런 범위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a랑 가우스 a 대신에 이 n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a 곱하기 a의 가우스는 어떻게 되겠죠? 가우스 a를 우리가 n으로 바꿔서 썼으니까 n의 제곱보다 크거나 n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의 제곱보다 작다. n제곱 플러스 n보다는 작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요 a 가우스 대신에 19를 넣어줄 수 있죠? 얘가 19. 자, 그러면은 n은 이제 의미 아닌 정수니까 제곱수 두 수의 제곱수가 되려면 n이 4이면 되나요? 그죠? n이 4. n이 4이면 되겠죠. 16하고 20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n이 4인 거 찾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게 뭐니? 8a 더하기 9b 8a 더하기 9b 그러면 n이 4니까 가우스 a가 4라는 얘기죠? 얘가 4라는 얘기입니다. a는 4분의 19가 되겠죠.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이제 b도 구해 봅시다. 같은 방법으로 가우스 b도 해주면 가우스 b를 뭐 m이라고 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단 m은 의미 아닌 정수 라고 놓고요. 그래서 이 b라는 것은 m 이상 m 플러스 1 미만이 될 거고 b의 가우스 b도 m제곱 플러스 m이 되는데 얘가 얼마라고요? 11 나와야겠죠? 11 그러면은 m은 3이면 되나요? 3이면 9제곱 3제곱이니까 9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은 수니까 그래서 bb 프라임이 m이 3이면 되겠죠?
자, m이 3이니까 가우스 b가 3이라는 얘기죠. 얘가 3이니까 b는 3분의 11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다? 8a 더하기 9b니까 19 곱하기 2에다가 33 더해주면 되니까 38에다가 더해주니까 71 넣어주면 되겠죠. 71 넣어주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차 부등식은 그럼 이제 없어요? 질문 없습니까? 괜찮아요? 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연이는 A스텝도 다 해봤지? A스텝 중에서 혹시 이 유형들은 조금 어렵다, 안 된다 이런 거 있을까요? 수영이 192페이지에 3, 4차 방정식을 구해 조건입니다. 192페이지에 유형 25? 네. 제한된 범위는 잘 돼요? 네. 제한된 범위는 3페이지에 있는 거는 괜찮습니까? 2차 부등식에서 시험에 나오면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의 형태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 했어요. 항상 시험에 무조건 거의 출제가 되는 2차 부등식에서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이는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마지막 문제, 객관식 마지막이나 그 앞에 문제 정도로 항상 나오니까 잘 따져주셔야 돼요. 근해 분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근해 분리. 그죠? 근해 분리 판별식, 축방, 함수값 세 가지 범위 따져주는 거. 유형 24번에 나오는 부분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유형 25번을 어떤 걸 해볼까? 대표 문제 지난번에 안 했나? 대표 문제 안 했어요? 했어요. 대표 문제 했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들? 1072번. 1072번 볼까요? 네, 1072번 봅시다.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m의 개수는 그랬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이 4차 방정식인데 4차 방정식 같은 경우 나오면은 수상에서는 보기차식 형태만 나온다고 했죠.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일단 치환을 할 겁니다. 네, x제곱을 라지 x라고 놔보자고요. 그럼 라지 x제곱에 마이너스 3m 라지 x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7 이퀄 빵이라고 쓸 수 있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일단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위에 해당되는 이 라지 x의 값들이 하나는 양수가 나와야 되고 하나는 음수가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양수니까 x제곱의 값이 양수니까 실근을 가질 수 있고 여기는 이제 x제곱이죠. 라지 x를 우리가 스몰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했으니까 얘가 양수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실근을 갖게 되는 거고 얘가 음수가 나온다면 x제곱이 이제 음수니까 얘는 허근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라지 x에 대한 2차식의 두 실근이 뭐인 거예요?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을 갖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앞에서 했던 두 2차 부등식에서 실근의 부호 따져주시면 되겠죠.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른 거니까 요거를 우리가 스몰 f 라지 x에 관한 식이다 라고 한다면 이 2차 함수에서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근거계수한계를 따져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 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7 두 근의 곱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이면 된다? 음수이면 된다. 되시겠죠? 두 근의 곱, 요 두 근의 곱이 음수인 거죠.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자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7 얘가 음수면 되니까 m마 7하고 m플 1로 인수분해 되고요. 그럼 m은 마이너스 1하고 7 사이의 범위면 되겠죠? 그러면 0부터 6까지인가요? 7개 나와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 1069번 1069번? 자, 1069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을 때 정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얘는 뭐 인수분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뭐 두 근 사이에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사이에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굳이 뭐 크다 작다 사이에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런 형태의 문제의 유형이 아니거든요. 응? 2차 방정식 두 근이라고 하면은 근거계산계선 90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런 문제의 형태는 아니니까 사이에 있다 크다 또는 작다 이런 것은 근의 분리 유형이에요. 사이에 있다 크다 작다 이런 거는 근의 분리 유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의 분리 유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따져준다고 했습니다. 판별식, 축방, 함수값의 부호 세 가지를 따져준다. 자 그럼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x축이 있을 거고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일 거고요.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이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3이 이 알파보다 작은 부분 왼쪽에 있는 부분에 있을 거고요. 1은 베타보다 큰 부분 이 부분에 있겠죠. 자 그럼 그때의 함수값 얘를 fx라고 한다면 이 2차 방정식을 fx라고 한다면은 fx에서 f-3의 값도 양수 나와야 되고요. f1의 값도 양수 나와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첫 번째로 판별식 따져볼까요? 자 얘는 두 근이란 말만 했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아니면 중근인지 얘기 없으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면 되겠죠. 4분의 1 써봅시다. 얘는 a-3의 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a가 0 이상이다.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6a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5a가 되겠죠. 플러스 9랑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4 얘가 0 이상이다. 그럼 a마 1하고 a마 4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a는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축방 따져줄 수 있겠죠.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은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로 쓸 거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2a-3이 되겠죠. 2는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요. 3-a죠. 그렇죠? 이 3-a의 범위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으면 되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3으로 다 빼주면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a이고 마이너스 2고 a의 범위는 2하고 6 사이면 되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함수값의 부호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수값의 부호. 그래서 f-3은 3 넣어주면 얼마죠?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마3이니까 18 플러스 5 마이너스 a 얘가 0보다 커야죠. 그러면 넘어가니까 7a고요 23 32인가요? a는 7분의 32보다 작다. 그 다음에 f1의 값이죠. f1 넣어주면 1 더하기 2a-6 플러스 5 마이너스 a 얘도 0보다 커야겠죠. a일 거고요 1하고 다 없어지네. 그럼 a는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범위거든요. 귀찮다.
8 해봅시다. 자, 일단 1번은 A가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 범위는 2하고 6 사이죠. 여기 2번 범위. 3번 범위는 7분의 32면 얼마야? 4점 블라블라인가요? 그지? 4점 블라블라. 요거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고. 어디까지 가니? 이거? 이렇게 되겠죠? 3번 범위. 이걸 다 안 써줬나?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 공통 범위여야겠죠.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7분의 32보다 작은 범위. 자, 그렇다면은 공통 범위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1번, 2번, 3번 다 만족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나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밖에 없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A의 범위는 4 이상 7분의 32 미만인데 그때 만족하는 정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죠? 그죠? 이 부분이니까 정수 A는 4 나와주면 됩니다. 4 이상 7분의 32 미만. 그래서 4. 되시겠죠? 그 다음에 다 적었나?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다른 건 없고? 감사합니다. 다른 거 없으신 다른 분도 혹시라도 뭐 이 문제 유형이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면 돼요. 수현이는 미리 A 스텝을 다 풀어놔서 본인이 틀린 거를 질문을 하신 거고요. 다른 거 없으시면 또 다른 거 가봅시다. 1084번으로 가보면 되나요? 1084번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알파 베타를 할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m의 값의 범위. 84번 누구시죠? 대용이? 자, 여기서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됩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2차 함수, 얘를 fx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두 근이 저 범위 안에 있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래프를 간단하게 또 그려봅니다. x축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삐딱하니 마이너스 2가 있고 알파가 있고 0이 있고 베타가 있고 3이 있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여기에다가 알파랑 베타가 지나게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얘는 판별식도 따져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각각의 근이 서로 다른 근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죠. 근데 추계방정식도 따져주지는 못하죠. 추계방정식이 0보다 큰지 아니면 0보다 작은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쵸? 이것만 보고는. 그래서 추계방정식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져줄 거는 세 번째 거 함수값의 부호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f-2의 값은 양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 0을 넣었을 때의 f0의 값은 음수 나오겠죠? 3을 넣었을 때 f3의 값은 또 양수가 나오겠죠?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2 넣어볼까요? f-2 f-2는 뭐 나오겠죠? 4-2m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다.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m-3하고 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럼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m은 3보다 큰 범위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f0는요
F0는 m제곱 마이너스 7이죠? 얘가 뭐보다 작다. m의 범위는 마 루트 7하고 루트 7 사이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F3은요 3 넣어주면 9 플러스 3m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7이죠. 얘가 얘보다 크다. m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2죠. 얘가 얘보다 크다. m 플러스 1하고 m 플러스 2가 얘보다 크다. 그 다음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아니면 m은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의 또 공통 범위를 또 찾아줘야죠. 수익선 또 그려봅시다. 일단 1번, 2번, 3번으로 체크해 놓고요. 1번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3보다는 큰 범위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번 범위 마이너스 루트 7이니까 2점 블라블라인가요? 마이너스 2점 블라블라 부터 2점 블라블라까지 여기가 2번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범위 3번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이 다 있는 범위는 이 부분밖에 없네. 맞아요? 그렇죠?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다 만족하는 부분. 그러면 m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7 초과 마이너스 2 미만의 범위 이때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1086번인가요? 986번. (1086번은) 누구시죠? 자, 얘는 그래프 얘도 마찬가지로 해석만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 수 fx, gx, hx가 그림과 같이 되어 있고요.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얘는 세 개의 다항식 곱비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러면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까요? fx랑 gx랑 hx가 부호가 fx가 음수고 gx가 양수고 hx가 양수일 때 얘네들을 곱했을 때 음수 나오겠죠. 그지? 그 다음에 fx가 양수, gx 음수, hx 양수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양수, 음수일 때 그 다음에 세 개 다 모두 음수일 때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겠죠. 그지? 자, 그렇다면은 그림에서 fx가 음수고 gx가 hx가 양수 나오는 부분이 있나요? 그래도 색깔로 좀 구별을 해볼까? 파란색이 fx죠. 그 다음에 gx가 가운데 있는 거 hx는 노란색? 노란색. 자, 이렇게 해준다면 fx만 음수고 gx랑 hx가 양수인 부분이 있어요?
일단 파란색이 음수인 부분은 A하고 B 사이에 있는 건데 얘네들은 다 빨간색, 노란색도 다 음수죠? 그쵸? 이런 경우는 만족하는 값이 해당하는 값이 없겠네. 그죠? 이런 경우는 없죠. 그 다음에 여기 근데 등호도 들어가니까 등호일 때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일단 보기에서 1번 같은 경우는 A를 넣어주면 등호는 성립하겠죠? 그쵸? 둘 다 세 개 다 0 나올 거니까 성립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A 플러스 B는 A하고 B 사이에 있는 값을 넣어줬을 때 A하고 B 사이에 있는 값을 넣어주면 딱 A, B의 중점인데 fx도 음수, gx도 음수, hx도 음수죠. 맞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경우를 만족하겠네. 그죠? 만족해요. 그래서 2번도 가능할 거고. 그럼 B를 넣어주면 뭐 나오겠죠? 일단 fx는 0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만족하네. 0 하나라도 있으면 등호 성립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 개 중에서 0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부등식 만족하는 거잖아. B도 만족하죠. 그 다음에 2분의 B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1을 넣어주면 BC의 중점이죠. BC의 중점을 넣어주면 fx는 양수, gx는 음수, hx도 음수죠. 맞아요? 그럼 얘는 fx가 양수, gx가 음수, hx가 음수 이런 형태라서 다 곱하면 양수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안 되겠죠. 되시겠죠? 5번 같은 경우는 하나만 음수 나오겠죠? CD에 중점을 넣었으니까 노란색 HX는 음수, GX 양수, FX 양수 이렇게 나오겠죠. 되시겠죠? 이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근데 봐봐요. 아까 태영이가 질문한 문제가 아까 있었는데 그게 몇 번이었더라? 아까 태영이가 질문한 게 1104번을 태영이가 질문했지. 그죠? 이거 나온 김에 잠깐 한번 그거부터 먼저 볼게요. 태영이 질문 아니야? 1104번? 맞지? 자, 여기서 얘는 지금 이 fx, gx, hx, x 들어갈 자리에다가 똑같은 x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똑같은 x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을 비교하는 거야. y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그때 만나는 fx, gx, hx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떨 때는 fx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fx가 다른 함수보다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쵸? 네, 그렇게 되는 건데 1104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문제를 읽어보면 얘가 무슨 의미냐면 어디였어? 자, 두 2차 함수가 있어요. 임의의 실수 x1하고 x2야. 내가 이 fx랑 gx에다 넣는 값들이 다른 값들을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똑같은 x를 넣어서 비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x1하고 x2 다른 x들을 넣었을 때도 항상 fx1이 fx2보다 크다. fx 그래프가 fx에서 어떤 값을 비교해도 gx보다 무조건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없으면 임의의 실수 x1, x2에 이런 말이 없고 그냥 fx 이거 비교를 해주면 그냥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 있냐면 fx가 이렇게 그려지고 gx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내가 x에다가 똑같은 값을 넣었을 때만 비교를 하는 거지. 그러면 fx가 똑같은 값을 넣었을 때만 비교를 하면 fx가 gx보다 무조건 크긴 하지만 gx가 fx보다 위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이 무의미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 두 개의 문제의 의미 자체가 이 위에 있는 형태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fx의 최소값보다는 gx의 최대값이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표현하자면 요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fx의 최소값이 너무 조금 좁다 자리가. fx의 최소값이 뭐보다 커야 된다?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커야 돼. 최대값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두 개의 그래프 다른 것도 비교해 주시고 요 말뜻이 의미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죠?